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식회사 포스로직이라는 비전 라이브러리 개발 업체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종현 대표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와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접목한 좀 신개념의 라이브러리인 FL 이미징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기술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서 기존에 좀 존재했거나 아니면 좀 더 향상되진 기능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이제 세미나에 이렇게 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저희가 직접 개발한 신경망 모델인 FL 세그넷이라는 모델의 구조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할 예정이니까요. 좀 빠르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목 차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지금 2019년도 10월에 설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거의 한 6년 차 정도 되는데 6년 동안 라이브러리 개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 때 세계적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저렴한 저가형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능적으로 우위가 있어서 어떤 도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라는 일념 하에 6년간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결실이 맺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 조금씩 이제 다른 SIE를 조금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실제 라이브러리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FL 이미징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로 순수하게 저희의 기술로 전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개발 코드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 국내 원천 기술로 다 개발이 됐고 성능 또한 엔비디아사의 딥러닝 연산 기준으로 엔비디아사의 CUDNN이나 CUDNN밖에 없죠. 예, 그런 연산 라이브러리들보다 20% 정도 성능이 높다는 거를 입증했습니다. 예. 특허도 한 10수여 건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출원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미지 프로세싱과 이제 AI 라이브러리를 통합했다는 점이 저희의 또 큰 강점인데요. 보통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로 이제 룰 베이스 검사를 하실 때 또 딥러닝 검사가 또 필요하실 때가 있고 또 딥러닝 검사를 하셨을 때 또 정밀 측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룰베이스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 룰베이스 라이브러리는 메이저 업체들, 해외 메이저 업체들보다 성능이나 그러니까 검출력이나 속도가 월등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거를 베타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께서 내려주신 의견이고요.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DNN 코어 라이브러리를 개발했고 그리고 프레임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까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나오는 정도 수준이라면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패러다임에 높은 성능을 내고 속도는 빠른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장점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미지 뷰어나 3D 뷰어, 그래프 뷰어 이런 것들을 다 또 제공을 해주는데 굉장히 양질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지 뷰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능이 강력하고 속도도 빠르고 하드웨어 가속도 지원을 하고요. 3D 뷰어 같은 경우는 도면 파일, 스텝 파일 같은 것들도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분류별로 제공을 한다. 와핑이됐든지 아니면 트랜스폼이라든지 어떤 스레시홀드 아니면 복원, 이미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룰 베이스드에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뭐 세그먼테이션 모델이랑 뭐 DNN 코어 라이브러리들도 있는데 저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그 신경망 모델을 직접 저희 라이브러리 개발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들이 쓰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그 프레임워크 가지고 개발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미지 뷰, 뭐 그래프 뷰,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제 스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스냅이 뭐냐면 지금 저 가장 하단에 있는 건데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건데 딥러닝도 저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이렇게 쭉쭉 끌어다가 하는데 예제 동영상을 좀 이따 한번 틀어드릴 거거든요. 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좀 성능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요. 딥러닝 프레임워크 성능이 지금 초록색이 파이토치고 아니 죄송합니다. 예, 파란색이 파이토치고 초록색이 텐서플로우입니다. 예. 동일한 크기, 지금 배치 크기가 32 그리고 채널 128, 64, 64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예. 뭐 그 밖에 자주 쓰이는 크기의 사이즈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수행을 했을 때 나온 성능이고 이게 숫자가 높은 게 미리수가 아니고요. 미리의 역수입니다. 역수라서 이제 그 몇 회를 초당 몇 번을 처리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 프레임워크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 같은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쿠다 같은 것도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는 뭐 각종 딥러닝 툴, 뭐 쿠다나 뭐 쿠디엔에 설치하고 개발 환경 설정하고 뭐 딥러닝 뭐 이게 모델 뭐 개발하고 검증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리고 또 학습하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절차들을 하면서 이제 결과를 검증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PC를 조립을 하시고 OS를 설치하신 뒤에 이제 FL 이미징을 설치를 하시면 바로 학습이 됩니다. 예, 아무것도 설치 안 하셔도 그냥 기본 드라이버로도 그냥 바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바로 검증 결과 같은 것들도 저희의 이제 편리한 구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이제 산출을 해서 검증을 해보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보고 어떤 이제 비전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라벨링을 한번 하는 과정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는 컨트롤 3인데 이렇게 단축키로 이렇게 쭉 일단 네모를 그립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저 이어폰 두 개가 같은 라벨이니까 그 전에 컨트롤 Z 기능이 지원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라벨링을 하다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수를 지우거나 다시 복원됩니다. 저렇게 컨트롤 Z, 컨트롤 Y로 다시 되돌리기.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 정도 수준의 UI를 라벨러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그룹핑을 해서 한 번에 라벨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셀렉션을 해서. 그리고 지금 라벨한 걸 다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렇게 컨트롤 V를 하면 비슷한 라벨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슷한 라벨의 셋을 복사를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여러 장의 멀티 이미지를 한 장의 파일에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이미지에 이렇게 라벨링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자신이 라벨한 것을 이렇게 파일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이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넷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100만 장 막 이러잖아요. 120만 장 막 이러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파일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를 초기 액세스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이나 같은 페이지 수의 파일을 로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로딩 속도를 보여주고 관리의 용이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라벨링을 저희가 네모만 라벨링을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과 뭐 리전 이런 걸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선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건 BGA 이미지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라벨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 라벨들을 볼 수 있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페이지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목록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 페이지 목록을 보는 뷰의 위치도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고, 여기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저 목록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제 뭐 추가로 확장하거나 다른 뷰로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들의 핸들링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미 크기나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미리 그려져 뭐 색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렇게 트랜스폼을 못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모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트랜스폼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다 커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할 때도 그룹핑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번에 원하는 라벨을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미 라벨이 되어 있는 애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라벨을 따로 기록을 하네요. 여기서는 박혀 있는 애들을 저렇게 이게 드래그를 하면은 튀어나오고요. 한 번에 원하는 영역만큼을 한 번에 꺼내고 넣고 뭐 수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튼 한 번에 이제 요걸 해놓고 이제 버튼 한 번 누르시면은 런 버튼 누르시면 이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학습 상황이 지금 로그랑 그리고 저기 그래프 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MIUU가 됐든 뭐 뭐 픽셀 어큐러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트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시스템 인포메이션 뭐 지금 어떤 GPU를 쓰고 어떤 CPU를 쓰고 있는지 많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퍼런스를 지금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면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인데 저 1번 뷰랑 그 페이지랑 저 시점을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그 같이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이고 시점도 동기화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제대로 추론이 됐는지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영역에 대한 좌표를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정보는 나왔지만 실제로 좌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것도 지원합니다. 이제 이런 세그먼테이션 모델에 대한 이 영역을 산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영역이 이게 좀 해상도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박스 형태로 지금 영역이 각각 분리가 돼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박스뿐만 아니라 외곽선 폴리곤 같은 형태로도 결과를 산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추후에 뭐 저 영역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룰 베이스드 원본 이미지에서 뭐 룰 베이스드 검사를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가지고 어떤 뭐 결과를 산출하신다거나 뭐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그먼테이션 기능이 좀 강력하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좀 자료인데요. 일단 아까는 네모로 그 학습을 그러니까 그 라벨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폴리곤으로 좀 리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리전으로 라벨링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을 했습니다. 새 영역을 라벨링을 했고요. 네, 이제 오케이. 얘가 이제 버드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버드라고 지정을 하고 학습할 뷰를 지정한 다음에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한 장의 이미지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자,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그 기서술 드렸던 이제 저 로그랑 뭐 그래프 이런 히스토리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포크 정보나 뭐 서브 디비전이나 이터레이션들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이 완료됐습니다. 자, 학습이 완료돼서 이 이미지를 저 오른쪽 뷰로 지정을 해서 인퍼런스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새 영역이 이제 추론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학습을 하지 않았던 이제 이미지를 한번 열어서, 학습을 하지 않았던 이제 다른 새 이미지입니다. 이제 저 이미지를 가지고 같은 종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3번에서 4번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고 추론을 하면 저렇게 결과가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셋이 굉장히 언밸런스 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K는 한 100개인데 뭐 NG는 한 4, 5개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그 NG 데이터 셋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느멀리를 좀 쓰셔야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를 하실 텐데요. 어느멀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고 해서 또 NG를 냈지만 또 그거는 OK로 관리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실제 불량 케이스가 적어도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 그 NG의 속성을 파악해서 결과를 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로드를 다시 하고 다시 이제 추론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멀티 GPU 이제 좀 학습을 이미지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좀 멀티 GPU를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특정 뭐 다 그런 수는 없겠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이게 멀티 GPU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NV 링크가 걸려 있지 않은 PC입니다. 4090은 NV 링크를 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NV 링크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에 지금 4090 한 장이고 오른쪽에 4090 네 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128장까지 지원합니다. 저희도 꽂아본 적은 없습니다. 128장까지는. 자, 요거는 이제 학습 정보 확인이 이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미지넷 이미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코스트, 라스트 코스트, 뭐 라스트 F1 스코어, 뭐 밸리데이션 스코어, 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닐링, 코사인 어닐링을 기본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닐링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서 기본 세팅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딥러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세팅으로 그냥 이미지만 올리고 학습 버튼만 눌러도 잘 되게끔 최적의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원하는 대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그 직접 개발한 FL 세그넷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지금 뭐 딥랩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동일한 에포크 수로 돌렸을 때 저희가 훨씬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더 정밀한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코드로 디버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뭐 H 툴 같은 걸 쓰신다면은 뭐 거기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개발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아까 있었던 그 프로퍼티 페이지 같은 데서 여러 개 알고리즘을 열어놓고 뭐 필요한 거 뭐 소베를 했다가 뭐 가우시안을 한번 했다가 뭐 요런 것들을 바로바로 세팅을 해놓고 눌러놓으면은 그 정보가 껐다 켜도 다시 그대로 그 알고리즘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 원하는 알고리즘을 눌러서 순서대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미지 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미지 뷰에 대한 부분인데, 자, 먼저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하는 과정, 이제 분석할 이미지를 일단 로드를 하고,
이제 분석,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알고리즘을 지금 검색을 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캐니 엣지 디텍터를 지금 검색을 했습니다. 알고리즘 검색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그 해당되는 키워드에 맞는 알고리즘들이 리스트업이 되고요. 네. 네, 클로즈, 모폴로지 클로즈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뭐 그걸 한 뒤에 다시 이제 저 엣지 디텍션을 했을 때 좀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뭐 모폴로지 파라미터를 좀 바꿔보고 다시 또 해보니까 조금 더 나아졌고, 실제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은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제 저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고 저런 식으로 수정해보면서 검토 결과를 좀 연구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잘, 예를 들어 원하는 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 이미지랑 잘 맞는지 검토도 해봐야 될 때,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이제 이미지 그 뷰어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고, 뭐 GV 값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그 1대1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GV 값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예. 스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게 뭐 쉽게 뭐 마우스로 클릭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게 직접 보시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이미지 객체가 아니라 그 스레시홀드 알고리즘을 올리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뷰를 올려서 이미지 뷰의 출력을 이제 스레시홀드 알고리즘의 입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 뷰 노드의 이제 속성을 좀 지정을 해서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뷰에 어사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 뷰 하나를 더 꺼내서 이제 앱솔루트 스레시홀드의 결과를 이미지 뷰의 입력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뷰를 직접 지정을 해서 2번 뷰에다가 출력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F5키 누르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재생 버튼 같이 생긴 거가 있는데 저거를 누르면 저렇게 이제 결과가 나가게 되고요. 뭐 그 나가고 나면 난 이후에 뭐 중간에 노드나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뭐 중간에 삽입을 하고 삭제를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제 파라미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원하는 스레시홀드 값을 입력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저 노드에 있는 값들이 이제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저 노드도 파일에서 또 읽어와서 저걸 파라미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랩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그냥 꽤 복잡한 프로그램을 그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설명에는 이제 뭐 분기 조건 노드 뭐 아니면은 배열 그리고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 뭐 이미지나 뭐 어떤 펑션이나 아니면 그룹핑 같은 거를 해서 이제 펑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사용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상에서 코드상에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서요. 중요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 설명이 만들다 만 거라가지고 스냅이란다. 저 애플 세그넷이 알고리즘 메뉴 그리고 왼쪽 하단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그 스트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왼쪽 상단이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뷰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은 예제입니다. 예제. 스냅으로 저희는 예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C++랑 뭐 C#이나 뭐 이런 예제들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예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하시는 알고리즘이 있으시다고 하면 거의 예제가 한 프로젝트가 솔루션 안에 뭐 예제 프로젝트가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풍부한 뭐 프로젝트 검색하셔가지고 대충 알고리즘 이름만 치시면 실제로 적용을 하는 그런 예제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 뷰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알고리즘 프로퍼티에서 파라미터를 세팅을 하고 엑시큐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셨을 때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제 이미지가 조금 뭉그러진 게 살짝 보이실 건데요.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든 코드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 실시간으로 엑시큐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건 알고리즘 프로퍼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어떤 도형 같은 거에 어떤 뭐 공간 연산 같은 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와 B의 뭐 예를 들어서 교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영역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영역을 뽑아내는 코드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저 같은 창에 계속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는 어떤 그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하셨던 어떤 그 시퀀스나 어떤 플로우들을 그대로 코드상에서 이제 바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코딩 양으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잡다한 편의성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잡다하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우측에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밑에 썸네일 이미지들이 좀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 썸네일 이미지가 파일 하나에 아까 전에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거를 연산을 할 때 뭐 좀 이미지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좀 보존했다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칠 때 다시 또 원래 이미지로 다시 또 복원해 놓고 또 연산을 해보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컨트롤 C 하고 다른 뷰에다가 컨트롤 V로 이제 붙여 넣으시면은 똑같은 그 전체 멀티 배치 셋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내부에 박혀 있는 피규어들, 그러니까 뭐 라벨들도 같이 똑같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저장해 놓은 걸 다시 제로드해서 또 연산하고 또 다시 또 안 되면 또 다시 이미지를 제로드해서 또 다시 검사하고 이런 걸 안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예. 뭐 폰트 바꾸고 뭐 사용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버튼 같은 것들 좀 그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고요. 예. 이미지 뷰 동기화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뷰 목록의 오른쪽 버튼 기능으로 뭐 여러 개를 묶음으로 삭제를 한다든지 여러 개를 묶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랑 위치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 페이지의 어떤 시퀀스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서 막 수백만 장의 막 이미지들을 막 핸들링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희 거 이제 활용 방안이 뭐가 있냐면 뭐 딥러닝을 뭐 기준으로 하면 이미지들을 여러 명이서 라벨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000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10명이서 100개씩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100페이지짜리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이 다 이렇게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 100개를 10개의 파일이 되겠죠. 이제 10개 파일을 갖고 있고 나중에 그 10개 파일을 쭉 탐색기에서 이렇게 쭉 셀렉션, 저희 프로그램에 해서도 되는데 탐색기에서 쫙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이미지 뷰 위에다가 딱 얹어 놓으시면 바로 그 1000장의 라벨된 이미지들을 하나로 쉽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하시면 하나의 1000장짜리 이미지가 또 나오게 되겠죠. 예. 자, 이제 이게 좀 내용이 좀 예쁘게 좀 정리가 된 버전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일단 저희 애플 세그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블록 단위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단 블럭으로 어떤 하나의 블럭이라는 개념이 간단한 노드 몇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게 이어져 있는 애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고 그 군들이 블럭 단위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약간 좀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좀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레브콜이라는 애가 그 신경망 모델이 있는데 걔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걔네랑은 또 다른 측면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추구했던 것은 이제 그 블럭 단위의 레지듀얼 커넥션을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깊은 신경망에서 학습이 잘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 연구가 실제로 돌렸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일단 특허를 한번 출원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논문도 내볼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전체 구조인데 이 구조가 지금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가 있고 이게 초기 프로토타입에 있던 거라 가지고 좀 내용이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니까요. 이게 가장 핵심은 일단 레지듀얼 커넥션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단 인풋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DC라는 MDC 블럭입니다. MDC 블럭이 뭐냐면 이게 여기 MDC 블럭이 있죠. 여기 MDC 블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멀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블럭입니다. 이게 근데 앞에 이게 F가 붙어야 됩니다. 풀리 멀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블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게 될 건데요. 얘네 전체가 다 여러 다일레이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적층을 합니다. 그 컨볼루션을. 그런 애들로 구성된 굉장히 여러 개의 이제 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내고 지금 이제 이게 좀 잘못됐는데 WA라는 거 밑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것도 잘못 그렸습니다. 잘못 그렸고 실제로는 얘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얘와 얘의 결과가 들어가고요. 얘는 얘와 얘의 결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과 요 앞에 있는 애들이 요 위치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MDC 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전체에 대해서 이게 다일레이션 이제 1인 경우와 4인 경우 그리고 16인 경우, 64인 경우 이거는 이제 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예시를 들어 보인 거고요. 이렇게 다일레이션 파라미터들을 각각을 다르게 해서 전부 컨캔티네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액티베이션을 한 뒤에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GLU라는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3개짜리를 원래 제가 예를 들었는데 2개짜리로 예를 들면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인풋이 아까 전에 이제 이니셜 멀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블럭인데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 앞쪽에서 서술드린 요 MDC 블럭, 아니 MDC, 요 MDC의 첫 번째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에버리지 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또 MDC 연산. 파라미터 크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개수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수도 달라지고 대신 필터 크기는 커집니다. 이거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뭐 어떤 파라미터를 썼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구조 어차피 저희가 구조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구조 특허라서 예. 그래서 요렇게 내려와서 MDC 처리하고 줄이고 MDC 여기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뭉그러집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만 피처 정보는 상당하게 되죠. 그래서 얘의 피처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위치에서 가장 많은 피처 정보를 뽑아내는 건데 사실상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해낸 구조는 뭐냐면 요 MDC 구조의 각각의 위치에서 고해상도 피처와 저해상도 피처를 각각을 나눠서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해상도 피처. 그리고 저해상도 피처의 디코딩 결과와 고해상도 디코딩된 피처 결과를 하나로 합쳐서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긴 제대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그 아웃풋이 0번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컨캣이 아니라 애드입니다. 애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놈과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WA 노드가 뭐냐면 웨이트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블럭이 커지게 되면 1번, 2번, 점점점점점점 n-1번 이렇게 블럭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블럭이 커지게 됐을 때 뒤쪽으로 갈수록 더 시멘틱 정보가 되고 앞쪽에 있을수록 더 로우 피처가 되게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정보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또 뒤쪽으로 가면 또 가상의 정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되 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 넘버에 따른 웨이트를 가중치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개인 경우에는 얘가 66,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 33%, 여기 66.7%의 그 적용률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3개인 경우라면은 그 각
50%, 30%, 20%뭐 이런 식으로 그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뭐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 같은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타 모델들을 구현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써보실 수 있게 구현을 해놓기는 했는데 뭐 저희가 그거를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유명한 그냥 딥넷만 좀 구현을 해서 그걸로 바로 똑같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동일한 100F를 돌렸을 때 어큐러시가 98% 그리고 MIOE가 86%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장비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또 생명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그 결과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빠르게도 붙어주고 꾸준히 붙어줍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순간부터 오버피팅이 돼버리면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 풍부합니다. 저희가 파라미터를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한 B3 기준으로 지금 여기 B3 블럭 3개짜리 기준인데 B3 기준으로 1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클래스의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양의 이미지를 학습해야 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FL 이미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극도로 최적화한 FL 세그넷을 그냥 바로 현장에 바로 적용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피드백이 있다면 저희가 또 고객 지원을 통해서 어떤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신규 기능을 개발한다든가 고객을 위해서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